홍준표 지사의 대선 행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경쟁력 강화란 측면에서 반겼지만 야권에서는 지사직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환각 증세가 강한 합성 대마를 판매하거나 피운 조직폭력배들이 붙잡혔습니다. 합성 대마는 유흥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정대출로 임직원이 형사 입건된 거제 수협에서 징계 대상에 오른 인사가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하이화력발전소가 착공했습니다. 사천 지역민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데 대해 경남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반기는 반면 야권에서는 도정을 위해 지사직을 포기하려며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무죄 선고 이후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펼치고 있는 홍준표 지사.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홍 지사의 합류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보수 일각에서는 대권 경선에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도 많다는 부분으로서 대권 경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도당의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홍 지사의 입당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보수층의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길을 가든 가지 않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경남 발전에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당들의 공통된 입장은 홍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를 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의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중하고 도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정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대선에 나가고 싶으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대권 행보로 갈등과 분열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후보가 성공하기 어렵다며 대권 행보가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주 언론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야기시켰잖아요. 이런 또 상황에서 대선까지 넘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아주 매력 있는 그런 후보가 될지 몰라도 전체 국민들 앞에 서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홍 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홍 지사의 정지된 당원권의 복원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 시기와 관련해 탄핵 이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오늘 대구시청 공무원 특강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시기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당에서 경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같은 당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처한 걸 보고 대통령 하겠다고 뛰쳐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최근 성완종 리스트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지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연 대마보다 환각 증세가 5배 정도 강한 합성 대마를 판매하거나 피운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합성 대마를 피울 경우 심하면 뇌 손상까지 입을 수 있는데 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주택을 덮친 경찰 수사관들이 지방 곳곳에 숨겨놓은 대마초를 찾아냅니다. 상자와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대마초의 양은 약 300g, 5천여 명이 한꺼번에 피울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이 경남 김해 지역 2개 조직 폭력배 조직원 8명을 검거한 건 지난달 초. 조사 결과 대마초뿐만이 아니라 합성 대마도 상습 흡입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성 대마는 허브 종류의 식물잎에 자연 대마와 성분이 유사한 화학물질을 뿌린 뒤 말려 만든 겁니다. 물담배로도 흡입할 수 있는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최소 5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심지어 뇌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합성 대마는 간이 소변 검사로는 적발이 안 되는 은밀성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 윤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이은 단속으로 돈줄이 마른 조직폭력배들이 합성 대마와 같은 신종 마약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부정대출로 거제 수협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그보다 앞서 있었던 수협 중앙회 감사로 징계 대상에 있던 직원이 승진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거제 수협을 감사해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점포 개설 사업과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정직과 감봉 등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그런데 거제 수협은 징계 절차 중인 인사를 올해 초 승진시켰습니다. 승진을 심사하는 이사회에는 중앙회의 징계 요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징계가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그 할 때까지는 그런 걸 잘 몰랐대요. 부정대출에 관여한 또 다른 인사는 대출 뒤 넉 달 만에 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출 과정에 다른 의견을 내거나 경찰 조사에 응했던 일부는 본점에서 쫓겨나다시피 지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협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이 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승진도 시기 좀 밝혀가지고 유무죄를 가릴 겁니다. 경찰은 조합장이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그거를 거부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걸 감수를 할 만한 각오를 가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느냐. 조합장이 가진 인사권 때문에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부정대출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인 고성 하이화력발전소가 오늘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천 지역 시민들이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고성 하이화력 1, 2호기 착공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비 5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민자 화력발전소입니다. 104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가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준공되면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6%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성 하이화력은 비산먼지 방지와 탈항 설비 등 최신 발전 설비로 온실가스 등 환경 공해를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고성 그린파워 측이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천 주민들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민에 관한 부분이나 그리고 발전소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의가 된 사항은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또 지난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됐던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새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상업운전 중인 고리원전단지 내 6개의 원전에서 안전검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위치를 잘못 알고 엉터리 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1, 2호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이 두 발전소를 가동하기 전 실시한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이 잘못된 설비는 원자로 내 제어봉을 움직이는 기계, 제어봉은 핵연료의 연쇄 반응 정도를 조절해 원자로의 발열량을 조절하는 핵심 설비로 지진 등으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 삽입돼 연쇄 반응을 중단시킵니다. 한수원은 이 설비 용접 부위 안전성을 검사하면서 해당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가동 전 검사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운영에 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두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 4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점검 오류는 고리 1, 2, 3, 4호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리 1, 2, 3, 4호기 역시 가동 중 안전점검 때 제어봉 구동장치 용접부 위치 등을 헛짚어 엉터리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을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특별 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와 각종 지원 요건이 완화되며 조선 3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5만 4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부 다른 지역은 재지정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보상이 마무리되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며 보배 연구지구와 웅천 남산지구,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 복합타운 조성 예정지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올해 첫 경상남도 시장 군수 정책회의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가속화와 서민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시군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2사천대교 건설과 산청 세라믹 단지 설립 추진 등을 건의했고 경상남도는 시군의 재정지원 건의 사업에 1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통합된 창원 구암중학교가 도서관으로 활용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 옛 구암중학교를 마산 지혜숲으로 명칭한 도서관으로 만들기로 하고 출판 도시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교육청은 옛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해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도민이 꼽은 경남도정의 최대 성과는 청렴도 전국 1위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도민 4,712명의 응답을 받은 결과 도정 성과는 청렴도 전국 1위, 채무제로 달성, 세계 국가산단 동시 추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소외계층 복지정책 강화와 마창대교 재구조화, 재경기숙사 난명학사 착공 등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